IS라는 조직,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고 스스로를 부르는데 자기 나라 만들어 지 2년 됐다고 테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하나, 자, 유럽에선 지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EU를 떠난 영국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데 영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터키의 제1도시 이스탄불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저곳에서 테러가 발생한 거죠. 예, 지금 요즘에는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터키 이스탄불의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했는데요. 네.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서 최소한 36명이 숨지고 14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아타튀르크 제1공항인데 그렇습니다. 자, 폭탄 터지는 장면 저 카메라에 잡힌 거군요. 국제선 입국장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네. 일행은 모두 8명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총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확인이 되면서 갑자기 총기를 꺼내서 아예 무차별 난사를 하다가 사살된 사람도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 적발이 되니까 테러범 중에 한 명이 자살 폭탄 테러를 시도해서 이 같은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IS, 이슬라믹 국가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그 테러 집단들이 이 지중해가 보이고요. 북아프리카, 유럽이 보입니다만 연쇄적으로 이 지역에서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네. 아주 연쇄적이라고 할 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터키 앙카라역 광장에서도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서요. 102명이나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는 네. 이집트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러시아 민간 항공기가 테러로 추락을 해서 224명 전원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네. 11월에는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 무장기한들이 무차별 총기 난사를 네. 저질러서 130명이나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네. 이어서 어제 또 터키 국제공항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작년 10월부터 채 10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현재 36명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점에 IS 왜 이러는 거죠? 얘기를 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IS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추적한 걸로 따르면은 이라크가 이제 친미 정권에 들어섰잖아요. 네.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나온 세력들이 반작용으로 즉 뭔가 하면 현재 친미 이라크 정부에 반대하는 네. 세력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작년 10월 달에 터키 앙카라역에서의 테러가 있었는데 그 전에 석 달 전에 시리아 국경 근처인 수르크에서 테러가 먼저 있었어요. IS가 했는데 그때는 누굴 노렸는가 하면 쿠르드족 모임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쿠르드족을 노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터키는요. 나토 국가이지만 유일하게 무슬림이거든요. 그래서 IS 공습을 하는 거에 참여를 안 했고요. 자기네 나라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미군이 사용해도 허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가 테러를 2번 당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니까는 이제는 터키를 대상으로 이제 저런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상인데 이른바 소프트 타겟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행객들, 나이트클럽,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정말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어떤 군사시설, 전통적인 테러의 대상이 됐던 그런 시설보다는 공항이나 지하철역 같은 그런 소프트 타켓이라 부르는 그 지역들이 경비가 아무래도 조금 허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훨씬 쉬운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곳을 공격했을 때 피해자들 대부분 민간인 사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IS에 대한 공포심도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전 세계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하철역이라든지 공항 이런 것들을 테러의 타겟으로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테러라는 말이 공포를 뜻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야말로 공포를 느끼는 시민들을 만들자겠다는 그런 것인데 일단 터키에서 생긴 이 공항 자살폭탄 테러 때문에 36명 사망했습니다만 한국 사람은 피해자가 아직은 없다고 우리 당국이 발표하는데 동아닷컴에 제보 전화가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외교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오늘 오후에 저희 동아닷컴 쪽으로 제보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자신의 딸이 터키를 거쳐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입국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그 걱정스러운 내용을 알려오셨습니다. 네. 이스탄불 총영사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네. 어떤 한국인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여기 터키 모습 보고 계시고요. 이태리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 건데 터키가 이제 EU 회원국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럽의 일부가 되고 싶은 그런 뜻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가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U의 정체성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김태현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EU에서 의회가 열립니다. 영어라는 게 세계 공식 언어에서 빠진 적이 없는 건데 영어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어가 EU의 네. 공식 언어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U의 언어, 그 EU 회원국들이 공용어 하나씩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영국은 영어를 지정했고 프랑스는 프랑스어, 독일은 독일어를 지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영국이 지정한 공용어인 영어도 당연히 EU 공식 언어에서 탈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아일랜드,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도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영어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늦게 가입했습니다. 근데 네. 아일랜드가 가입할 때 영어가 이미 공용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켈트족의 고유 언어인 게일어를 등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국이 빠지면 영어가 완전히 EU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언어가 다양하죠. 뭐, 불어, 독일어, 덴마크, 노르웨이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공식 언어라는 게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거 보시면 유럽 의회 사람들이 얼마나 현란하게 이 나라 저 나라 말을 구사하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Et la démocratie, et nous devons payer respect à la démocratie britannique et à l'expression qu'elle a choisi de se donner. That's the last time you are applauding here. And to some extent, I'm really surprised that you are here. You were fighting for the exit. The British people voted in favor of the exit. Why are you here? Isn't it funny? You know, when I came here 17 years ago, and I said that I wanted to lead a campaign to get Britain to leave the European Union, you all laughed at me. Well, I have to say, you're not laughing now, are you? 아, 저런 정도군요. 지금 이제 본 장면대로라면 영어권 사람, 그리고 영국 사람에 대한 그 유럽 사람들의 좀 불만이라니까. 자, 당신들은 유럽의 일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이 드러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서 다음 나라, 예를 들어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또 북유럽까지 여러 개의 어떤 탈퇴 도미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EU를 유지하고 싶은 EU 집행위원장 입장에서는 영국에 대한 대화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이번 회의에서 하나 드러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 영국 총리는 과연 이렇게 유럽위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이동희 씨는 저거는 28일 그렇습니다. 어제 얘기죠? 8일 저녁의 모습입니다. 각국 유럽 정상들이 모인 만찬 자리에도 당연히 캐머런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영국의 이제 탈퇴 이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9일 조찬 모임에는 캐머런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상들은 모두 참석을 했지만 캐머런 총리는 조찬 모임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서 혼자 따로 아침을 먹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요. 이제 일단 영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 후회를 한다는 것 굉장히 우스꽝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국민투표에서 국가의 운명을 정했다는 건데 일단 국민투표로 영국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떠나기로 했는데 이거를 EU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완전히 지금 국민투표가 그 가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EU에서 탈퇴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2년 동안의 협상 과정이 있는데 EU 측, 즉 영국과 독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빨리 통보를 해라. 너희들이 EU 탈퇴를 통보를 해야 그때부터 협상이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영국 측의 입장에서는 캐머런 총리가 얼마 전에 그만둘 때 얘기했듯이 자, 10월까지 내가 계속하고 10월 이후에 전당대에서 취임하는 새 총리가 협상 과정을 진두지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EU 측의 공식적인 탈퇴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탈퇴 협상이 시작되고 있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영국, 독일, 그다음에 조금 늦추고자 하는 영국 사이에서의 어떤 그 기싸움과 어떤 그런
그 충돌들이 지금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이 이제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제 이합 집산이 계속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영국 하원에서 자, 앞으로의 앞날을 걱정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터키는 들어가고 싶고 그리스는 빠지고 싶어 하고 뭐 복잡합니다, 사정이. 근데 그리스는 왜 이렇게 나오고 싶은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요? 이미 또 그렉시트란 단어가 네. 그 브렉시트 이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시에 다른 구제 금융을 받을 때 채권단 입장에서 굉장히 가혹한 긴축 조건을 내걸었고 그거를 그리스가 받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U에서 나오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렉시트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의 어떤 긴축 재정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가 네. 가까스로 유럽에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 국민의 일부가 야, 우리는 굴복했는데 영국은 끝까지 버텨서 유럽에서 나와버리는구나. 네. 야, 영국 사람들 부럽다.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빚을 다 갚아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다 하기 전에 사실 마음대로 이 이유를 떠날 수도 없는 상황 같은데 어쨌건 그리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분루를 삼켰고 영국은 일단 경제적인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민 투표로 EU를 떠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후회는 있습니다만 스스로 내린 결정인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선 탈퇴 번복하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온다는데 자, 영국 런던의 시장을 지냈던 이 보리스 존슨 이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 이거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이 사람은 원래 떠나자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표를 얻고 인기를 얻었는데 내가 총리가 되면 다시 돌아간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보리스 존슨이 탈퇴 파일을 진두지휘하긴 했지만 이 보리스 존슨이 이 탈퇴가 정말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은 총리다. 그리고 총리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다. 즉, 이 캐머런 총리의 반대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캐머런 총리와 전혀 다른 입장, 국민투표 반대를, 탈퇴를 이끄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 하면 오히려 이것을 번복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영국 정가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쎄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론적으로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 혼돈에 빠졌고요. 그리스는 부러워하고 있고 또 터키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가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라면 더 이상 스스로 서로를 껴안으면서 살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영국뿐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특히 오바마가 주도한 TPP라는 태평양 지역 연라들의 그 무역 협정 내가 대통령 되면 깨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To fix TPP, we need bilateral trade deals. We do not need to enter into another massive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ties us up and binds us down like TPP does. 자, 여러 나라들이 같이 자유무역 협 만드는 거 우리가 저거에 못 끼어가지고 한국이 못 끼어서 이거 너무 늦었던 건 아니냐고 후회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걸 깨버리겠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는 거죠. 네. 결국 자유무역이 확대됨으로써 중국의 공산품이 미국으로 많이 물려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가 중국 공산품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몰락하고 그래서 미국의 노동자들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찍어야 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아주 단순한 선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고 그럼 네. 이것은 영국의 EU 탈퇴와 합쳐가지고 전 세계 새로운 고립주의가 전 세계를 휩싸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박성훈 부국장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 맺은 게 2011년이니까 5년 전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 한미 간의 FTA 체결했는데 미국이 한국한테 무역 적자 보는 게 그동안 2배나 늘었다. 미국 내 일자리도 한국 때문에 10개, 10만 개나 사라졌다. 그럼 우리한테는 FTA 잘했다는 얘기 반증이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 내부에서 FTA를 반대하는 네. 이러한 그 다소간의 그 이념적인 것까지 세력까지 개입이 되면서 네. 한미 FTA 반대 그 세력이 상당히 많은 정치 논란을 빚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가 보면 한국은 상당히 성공한
한미 FTA의 한 당사자였다는 걸 트럼프가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협정이니까 이거 문제가 많다. 한국이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 바꿔 말하면 한국이 너무 챙겨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많은 이득을 뭐 무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그러나 따져보면 네.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한미 FTA다. 네. 미국이 한국과의 그 FTA를 통해서 얻은 것도 무지 많고 네. 또 우리가 얻은 것도 많은 서로가 윈윈하는 경제 협약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 또 안보 동맹은 네. 세계가 가장 유례없이 성공한 어떤 안보 동맹으로서의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은 굉장히 일면적이다라는 것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적되는 사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재가 미국은 2배로 늘어났지만 그건 이제 상품을 사고 파는 거에서는 한국이 앞서기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많이 봤지만 금융이나 서비스 이런 컨설팅 서비스처럼 손으로 만져지진 않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국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미국.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면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표가 필요한 노동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미국까지 시장을 닫고 있고 장벽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과연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 내에 벌어지는 이 현상만큼 굉장히 걱정할 만한 일입니다. 자, 다음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